안녕하세요. 유이컴입니다. 인벤터 기계설계 자격증 실기대비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계설계 관련 대표적인 국가기술 자격증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리고 일반기계기사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 세 가지 자격증에 실기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인벤터 프로그램 활용한 실기 능력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시험 합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능 두 가지, 바로 부품 모델링과 도면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체 기능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자격증 준비에 꼭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문제풀이 과정은 별도의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실기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 습득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기본 환경 설정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의 시작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파일 작성이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 두 번째는 조립품, 세 번째는 도면, 네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에서는 부품, 조립품, 도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에서는 바로 조립품 항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물 제출을 할 때 조립품 항목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품과 도면 항목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장자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경우에는 IPT, 조립품은 IAM, 도면은 IDW입니다. 왼쪽에 DWG가 있는 이유는 인벤터는 도면을 저장을 할 때 바로 DWG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이 바로 단위입니다. 부품 템플릿을 선택을 했을 때 단위가 밀리미터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치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밀리미터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의 파트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창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일반 탭에서는요, 텍스트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텍스트 모양은 왼쪽에 모형 검색기를 제어하는 항목입니다. 모형 검색기에 폰트의 종류와 크기를 제어하는 곳인데요. 지금 크기 값이 8로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9가 있어요. 사이즈는 8하고 9밖에 없습니다. 9를 누른 상태에서 적용 눌러 볼게요. 그럼 약간 커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8은 좀 작은 것 같아서 9를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석 축적인데요.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로 바꾼 다음에 적용 눌러 볼게요. 좌측 하단에 좌표가 커지는 게 보이죠? 바로 주석 축적은 이 좌표계의 크기와 텍스트의 크기를 제어하는 항목입니다. 치수 있죠? 스케치에서 치수를 넣었을 때 그 크기를 제어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는 너무 큰 것 같아서 1.5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그 다음에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작 페이지에 바로가기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숫자를 제어하는 건데 이거는 뭐 50으로 놓고 사용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건드지는 않겠습니다. 파일 탭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기본 템플릿 구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단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ISO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취소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색상 탭 눌러보겠습니다.
색상 탭은 인터페이스의 색상을 제어하는 곳인데요. 인벤터가 버전업이 되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어둡게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둡게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캔버스 내 색상 체계도 어둡게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 게 없습니다.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표시 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양 부분에 보면은요, 문서 설정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한 가지 색상 체크해 주고요. 비주얼 스타일 이거를 음영 처리해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뷰 전환 시간인데요. 지금 이게 7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0.7초. 이거를 0.2초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축키를 눌러서 회전을 할 때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0.7초로 되어 있으면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0.2초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줌 동작이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밀었다 당겼다 하게 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인벤터가 오토캐드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줌인, 줌아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방향 전환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체크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체크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드웨어 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PC의 성능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성능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면 항목은 뭐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도 볼 필요 없고요. 스케치 지금 이 항목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조건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다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토캐드의 오스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정이나 이런 것들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체크할 항목이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인 누르고요. 3D 모형 탭 누른 다음에 돌출 명령 누르겠습니다. 평면, XY 평면 클릭하고요. 사각형 돌출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출 누르고 평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서리가 아무런 색깔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나가보겠습니다. 옵션 들어가서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눌러볼게요. 확인. 제가 이거를 삭제를 안 했네요.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테두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뀐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투영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저와 동일하게 이 세 개는 다 켜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품 탭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품 탭에서도 별도로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들도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좌에서는 자격증을 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서는 다르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변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정도만 변경하시게 되면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퀵 액세스 툴바라고 얘기합니다. 퀵 액세스 툴바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항목은 리본바라고 얘기하는데요. 리본바는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요 위의 항목을 리본바 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항목은 리본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들은 리본 명령어라고 얘기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된 이 항목은 모형 검색기입니다. 모형 검색기는 형상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모형 검색기를 잘 핸들링해야 형상을 잘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모형 검색기에서 고급 설정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올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출 4번과 돌출 5번을 보겠습니다. 확장 전에는 심볼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이 돌출한 건지 절삭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고 나니까 접합을 했다, 절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장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값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체크한 부분은 문서 탭이라고 합니다. 저 문서 탭은 여러 개의 인벤터 창이 열려 있을 경우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문서 탭이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뷰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 탭을 제가 체크를 끄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안 보이죠? 다시 문서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크된 부분은 상태 막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 막대는 명령을 눌렀을 때 다음에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도움을 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상태 막대에 뭐가 나옵니까?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 또는 편집할 기존 스케치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죠. 내가 만약에 명령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상태 막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크되어 있는 게 바로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는 형상을 회전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정면도라고 써 있는 곳을 클릭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면도로 보이게 되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요. 역시 90도씩 돌리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등각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탐색 막대입니다. 탐색 막대는 뷰를 제어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탐색 막대가 별로 없는데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은 사용자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영하고 비주얼 스타일까지 해주겠습니다.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어떤 스타일로 표시를 해주겠는지를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문서 메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클릭할 경우에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문서 탭 작동이란 거죠. 그리고 내가 창을 어떻게 배열하겠는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환경 설정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